시장은 지금 기회처럼 보입니다. 나스닥 8주 연속 상승, 다우 사상 최고치, 국내 ETF 순자산 456조 원 돌파. 모든 숫자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쏟아져 들어가는 상품 구조 안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비용이 조용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환해지 H ETF의 총 보수 0.07%, 뒤에 숨어있는 진짜 비용 구조와 1997년 IMF와 2008년 KIKO 사태가 이 상황과 연결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2026년 5월 현재 국내 ETF 시장 순자산이 45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400조 원에서 456조 원까지 걸린 시간이 단 3주입니다. 하루 평균 4조 원씩 자금이 밀려들어오는 속도입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내 주식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KODX 미국 빅테크 10H, TIGR,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 같은 미국 빅테크 레버리지 상품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2배 ETF에 2억 1천만 달러, SK하이닉스 2배 ETF에 3억 2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5월 27일에는 국내 첫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출시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투자 흐름입니다. 나스닥이 오르고 있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역사적인 선례가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성 앞에서 무너진 역사는 정확히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모두 위험을 막기 위해 선택한 상품이 더 큰 위험의 원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에서 2,000원을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한국은 IMF에 580억 달러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환율이 자산 가격과 기업 생존을 동시에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는 것을 나라 전체가 학습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8년 KIKO 사태입니다. KIKO는 수출 기업의 환위험 관리 목적으로 설계된 통화옵션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약정 환율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득을 보는 구조였지만 금융위기로 환율이 937원에서 1482원으로 폭등하면서 중소기업 980여 곳이 총 3조 2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매출 4,500억 원 규모의 건실한 기업이 KIKO 손실 하나로 계열사 4곳을 팔아야 했습니다. 해지 상품을 선택했던 기업이 해지를 하지 않은 기업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은 겁니다. 헤드라인 vs 실제. 시장은 환해지 H ETF를 안전장치가 달린 미국 주식 투자로 소개합니다. 총 보수도 연 0.07% 수준으로 매우 낮게 표기됩니다.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거의 비용 없이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0.07%와 별개로 연 1.53%에 달하는 비용이 매일 조금씩 순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의 이름은 스왑포인트 역전, 즉 한미금리차에서 발생하는 환전 페널티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환해지를 실행한다는 것은 선물한 계약을 통해 달러를 미리 팔고 원화로 환전하는 약속을 잠가두는 방식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3, 75%이고 한국 기준금리는 그보다 낮습니다. 달러는 이자를 많이 주는 자산이고 원화는 이자가 적은 자산입니다. 환해지를 실행하는 순간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를 포기하고 이자가 적은 원화를 선택하는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 금리 차이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헤드라인이 놓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CRS 베이시스라는 추가 비용이 더해집니다. 이론적 금리차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해지 비용의 괴리인데 달러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이 베이시스가 음수로 벌어지며 비용을 더 얹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비용이 ETF 수익률 화면에 청구서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앱을 열어도 0.07%만 보입니다. 나머지 1.53%는 NAV, 즉 순자산 가치에서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에 한미금리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환해지 ETF 수익률이 환노출 대비 2%포인트 이상 밀렸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금리차가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의 차이입니다. 레버리지 H 상품은 비용 구조가 이중입니다. 레버리지 운용에 따른 스왑 비용 위에 환해지 비용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나스닥이 연간 20% 이상 상승해야 비용을 제하고 실질 수익이 남는 셈입니다. 기관의 시각. 지금 원달러 환율은 1,520원대에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원화는 달러 대비 11% 이상 절하됐습니다. 달러 강세가 오래 강하게 지속됐다는 뜻입니다. 기관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환율의 위치입니다. 기술적으로 1,520원 구간은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 시그널을 내보내는 저항대입니다. 단기 매도 세력이 집결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N달러 환율도 159엔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은 이 숫자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절정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순간 엔화가 반등하고 달러 전반의 강세 흐름이 꺾이는 경로가 열립니다. 달러 방향을 결정할 이벤트가 이번 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휴일 GDP 2차 추정치와 4월 PCE 물가지수가 동시에 발표되고 이 두 숫자가 6월 FOMC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란 협상이 가시화되면 유가가 내리고 달러 강세가 꺾이는 경로, PCE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며 달러 강세가 재점화되는 경로, 두 시나리오가 동시에 살아있습니다. 기관이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방식은 한쪽 방향에 전량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 KIKO 사태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해지 상품을 사지 않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단일 방향에 전량 베팅하지 않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달러가 움직여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 구조를 미리 설계해둔 쪽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점검은 3가지입니다.
보유 중인 ETF 이름에 H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환해지 상품의 실질 해지 비용이 총 보수와 별개로 연 1.53%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달러 강세 지속 시나리오와 이란 협상 타결로 달러가 꺾이는 시나리오를 동시에 놓고 어느 쪽에서 손실이 더 나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셋째입니다. 정리. 오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환해지 H ETF의 총 보수 0.07%는 실제 비용의 일부일 뿐이며 한미 금리 차로 인한 연 1.53%의 비용이 NAV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원달러 1520원과 N달러 159에는 달러 강세가 저항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이며 달러가 100원 빠지면 환노출 ETF는 나스닥 수익의 67%를 즉시 반납합니다. 셋째, 1997년과 2008년 모두 안전장치로 선택한 상품이 더 큰 위험의 원인이 됐습니다. 지금 환해지 ETF 과몰입이 같은 패턴의 반복이 될지는 달러 방향이 결정합니다. 실시간 분석은 설명란의 텔레그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